오늘은 영화 얘기를 하나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고, 어, 세계 평론가들이 역대 영화 베스트 100 이런 거 뽑으면 항상 상위권에 매번 그 랭크가 되는 영화, 탑10 안에 많이 들어갔죠. 그런 영화입니다. 바로 그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1962년 데이빗 린 영국 감독의 작품입니다. 저는 그 이 영화의 주인공이 그 T.E. 로렌스라고 하는 실존 인물인데, 어, 그 사람이 정말 특별한 존재였지만, 그리고 그 영화화할 만큼 큰 활동을 한 사람이지만은 이 영화 자체가 그 누군가 표현했듯이 정말 그만큼의 어떤 웅대한 비전과 강렬한 목적 의식이 없다면 만들어질 수가 없는 정말 영화사적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엄청난 스케일, 그때는 또 CG도 없던 시절에 모든 거를 다 실제 아라비아 사막에서 찍으면서 그 많은 그 군대가 충돌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스펙타클도 만들어냈으면서도 또한 디테일한 그 인간 심리의 묘사, 또 이제 말씀드릴 어떤 세상을 보는, 역사를 보는 그 어떤 역사관까지, 또 인간관까지, 이런 것까지 그 버무려 놓은 정말 잘, 그러니까 쉽게 편하게 보면 그냥 활극으로도 어, 사막에서 배경이 이제 1910년대니까 총과 활도 그때 썼죠. 그다음에 칼도 썼죠.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활극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좀 깊이 있게 보면 어떤 한 그 인간의 내면을 묘사한 드라마를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1차 대전이란 배경 속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역사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속에서 인간의 의미, 영웅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게 해주는 영화라서 아주 여러 계층의, 여러 취향의 팬들을 동시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대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자체도 길어요. 거의 4시간에 육박하는 그런 영화고, 그 버전에 따라서 몇 개의 버전이 있습니다. 좀 축약한 버전도 있고 완전 풀 버전도 있고, 또 언제 시점에 감독이 그 디렉터스 컷으로 만든 버전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버전이 있는데, 가장 긴 거는 한 3시간 50분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대작입니다. 먼저 간단히 그 내용을 줄거리를 말씀드리면은, 1차 대전 중에 영국과 독일이 싸우잖아요. 근데 당시에 터키는 이제 독일하고 한편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적이었는데, 터키가 그 당시 아라비아의 아랍 민족들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의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아라비아를 다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그 제국이 그 아라비아를 그 당시 밑에 이렇게 그 복속시켰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영국 입장에서는 이 아라비아의 아랍 민족의 그 민족적인, 그러니까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터키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을 잘 이용하면 터키의 후방을 교란시킬 수가 있게 되고, 그럼 터키의 전력이 분산되니까 독일하고 그 튼튼한 어떤 군사적인 그 교류가, 그러니까 터키군이 독일군을 100% 전력으로 지원해 주기가 어려워지는 그 사이에 어떤 균열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아랍 민족들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영국 사람들이 아랍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옥스퍼드 대학에서 아랍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당시 로렌스 중이었을 겁니다. 중이를 발견한 거죠. 그 아랍 관련 부서에서, 영국의 아랍 관련 부서에서 그래서 이 로렌스를 아랍으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아랍인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아랍의 그 반란군, 그 반군이죠. 터키에 대한 반군을 이끌고 어, 터키군과 싸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로렌스가 처음에 가서, 중위로 가서 거기에 이제 아랍을 이끌고 있던 파이살이라는 왕자를 만나게 되고, 그 파이잘 왕자의 군대를 이끌고 아주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작전을 하나 성공시켜서 중요한 항구 도시인 아쿠아바라는 곳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 아쿠아바 점령을 통해서 로렌스 이름이 아주 많이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소령으로 승진도 하고 더 많은 영국의 그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뭐 무기라든지 뭐
또 아니면은 군자금 지원을 받게 돼서 아랍 민족을 더 많이 동원하게 되고, 그래서 게릴라전, 그러니까 그 터키의 그 철도도 파괴하는 게릴라전도 벌이고, 또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서 한때 터키의 포로도 됐다가 또 탈출해서 나오고 풀려나고 이러면서 계속 끈질기게 저항을 하다가 그 나중에는 큰 아랍 군대를 이끌고 그 지금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를 함락하는 다마스커스 공격 작전에 또 나서서 영국 군대하고 같이, 근데 영국 군대보다 오히려 먼저 아라비아 군대가 다마스커스를 점령하는 그런 또 성과를 이뤄냅니다. 그런데 이제 로렌스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왜 이런 일을 했던가? 무엇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 점인데, 이 셋 중에 하나이거나 셋 전부였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아랍인에 대해서 그냥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아랍 심파사이저죠. 아랍인을 동정하고 동조하는 사람. 심지어는 팔로워라고도 할 수 있어요. sympathetic follower처럼 해서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거의 그냥 좋아하고 동정하고 이러다 보면 거기 추종하고 따르게 되는. 그래서 아랍을 실제로 좋아한 건 맞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아랍인들이 나의 진짜 친구다. 나는 영국보다는 아랍인에서 더 친근감을 느낀다. 영국은 영화 대사에 나옵니다. 영국은 부자 나라고 비만한 나라다. 그러니까 영국 그 같이 있던 아랍 사람이 당신은 안 그런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로렌스 물론 난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터키인이 또 아랍인이 죄송합니다. 아랍인이 주는 또 복장을 쓰고 입으면서 아랍인의 어떤 행동과 같은 걸 하고 이러고 실제로 그 아까 말씀 아카바 작전을 할 때도 이 작전을 고안하게 된 게 그 영국에서는 당시에 아랍이 도저히 터키 상대가 안 되니까 물러나서 어떤 지역으로 후퇴해 있으라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듣고 로렌스가 그 파이잘 왕자도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아라비아에서 봉기한 이 반군은 영국 군대에 거기 이제 그 가는 곳에 영국군이 주둔하고 있었으니까 영국 군대 한 파트 한 그 휘하의 부대로밖에 되지 않는다. 당신들의 갖고 있는 어떤 독자적인 그 위상이 많이 훼손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던 영국군의 영국 대령이 상관이 로렌스 반역자가 될 셈인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까지 아랍인을 대변하고 아랍인을 그 사람들 걱정해주고 아랍인들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이런 아주 동조자 또는 추종자의 모습도 보여줘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로맨틱 풀이었을 수 있죠. 그 환상적을 가진 낭만적인 어떤 바보. 그 에드워드 사이드가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그 특히 그 20세기 넘어오면서 그 19세기 말부터 이제 동양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서 이 서양인들 당시 그 자기들이 그 문명적으로 앞서 있었다고 생각했던 서구인들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게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그 오리엔탈리즘이란 거는 이쪽 지역에 대한 오리엔트에 대한 진짜 인식이 아니고 현실적인 인식이 아니라 오리엔트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 서구인들이 갖게 되었던 어떤 환상에 기반한 자기 착각, 자기가 그거에 그냥 경도돼서 이런 것이려니, 동양은 이런 것이려니, 오리엔트는 이런 것이려니 하고 생겼던 어떤 서양인들의 환상, 그것이었다라고 이제 에드워드 사이드가 얘기를 했는데, 어쩌면 로렌스도 아랍에 대한 환상을 갖고 아랍인들이 굉장히 실제로는 훌륭하고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자유를 원하고 그 영화에 그런 대목도 나옵니다. 미국 기자가 있었는데 미국 기자가 이제 로렌스를 인터뷰하는 장면에서 아랍인들은 이걸 뭐 때문에 이 전쟁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죠. 로렌스가 대답이 그들은 자유를 원합니다. They want freedom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기자가 조금 이해를 못하는 표정을 짓죠. 왜냐하면 미국 기자는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 와서 싸우는 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싸워서 이기면 그 터키군이 갖고 있는 거를 뺏어서 전리품으로 삼고 자기들이 그냥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일 뿐인데 이 사람들이 무슨 자유라는 개념 또 나아가서는 자유로운 국가라는 개념이 있을까? 그걸 이제 근데 롤에서 당신 너무 비현실적인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을 갖게 해주는 표정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어떤 로맨틱한 환상에 가져 있었던 좀 바보 같은 순진한 그런 존재였을 수도 있죠. 그것과 함께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이 세 가지 중에 큰 세 가지가 전체가 합쳐진 것이 로렌스라는 사람이었다면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그거는 데이드리머입니다. 데이드리머, 데이드림 빌리버. 그러니까 백일몽을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로렌스의 그 자서전이 있어요. 이 영화도 그 자서전의 자서전을 또 영감으로 해서 그걸 또 일부를 이용해서 쓰여진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 로버트 볼트라는 아주 탁월한 각본가가 그걸 다 이제 활용해서 이제 각본을 썼는데 그 소스 중에 하나가 됐던 이 자서전 The Seven Pillars of Wisdom 지혜의 일곱 기둥 일곱 개의 기둥 이런 그 T.E. 로렌스의 자서전인데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다래요. 낮에 꿈을 꾸는 사람은 위험하다. 그 사람은 그냥 밤에 꿈을 꾸면 꾸고 잊어버리지만 낮에 꿈을 꾸면 그걸 현실로 이루려고 한다. 그래서 낮에 꿈을 꾸는 사람은 위험한데 나는 낮에 꿈을 꾸었던 것 같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영국 사람이지만 아라비아라는 거를 하나의 정말 자유롭고 풍요로운 새로운 세계로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또 내가 만들 수 있다. 내가 그러고 만들겠다. 그런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내 나름의 이상을 실현시켜 보겠다. 머릿속에 있는 거를 현실을 해서 실현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은 어찌 보면 현실과 반드시 합쳐지는 않는 백일몽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그 어떤 나쁘게 표현한 몽상적 영웅주의 또는 내가 하는 이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은 정말 의미 있고 세상을 좋게 만드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경도되다 보면 어떤 현실 감각도 좀 약해지고 어떤 그 꿈만 쫓으면서 막 이렇게 노력하고 애는 쓰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건 이루어지기가 힘들죠. 그런 꿈들은.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로렌스는 결국 양쪽 모두, 즉 아랍인과 영국 모두한테 좀 부담스러운 존재가 돼요. 영국인은 당연히 영국 사람이 아랍 편을 들면서 막 전쟁에서 이기니까 어느 순간 영국의 사실 생각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라비아에 대해서 터키를 몰아내고 영국의 어떤 영향권을 확대하려는 분명히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기네 영국 사람이 아라비아를 이끌고 막 승리를 하고 뭐 독립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부담이 되는 거고 또 아랍 사람도 자기들이 이걸 해내야 되는데 영국 사람이 와서 도와주니까 이거 계속 영국의 입김에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으니까 서로 나중에는 로렌스를 그냥 이제 전쟁이 끝날 때쯤 되면 영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계속 무슨 평화협상이라든지 평화회담 이런 걸 하는 자리에서 로렌스는 물러나죠.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야말로 이제 노바디로 살게 됩니다. 노바디로 살고 쓸쓸하게 또 여러 가지 뭐 기행적인 이런 행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오토바이 사고로 죽죠. 근데 그런 로렌스의 운명은 사실은 양쪽 모두한테 배신을 당한 그 운명이라는 거는 그 영화에도 그런 대사가 나와요. 그 영국 그 장군하고 파이절 왕자끼리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 파이절 왕자가 그러죠. 당신도 동의하다시피 로렌스는 양면의 날을 가진 칼이었지 않소. 그 사람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내고 난 거에 집으로 보낸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모두 안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대사가 나오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돌아가고 좌절하고 자기 꿈이 결국 이루지 못하는 이러한 그것은 사실 예정된 운명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생각이 낭만적인 것도 어떤 자기가 옳다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어떤 바람이 그것이 그 일종의 신기루처럼 신기루인데 그것을 실제할 수 있다고 믿고 그 어떤 나쁘게 표현 몽상을
내가 이뤄내겠어 하는 영웅주의가 결합된 이런 형태는 어, 그 자체의 어떤 실패의 씨앗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영화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에이드리언 존 볼트의 그 아주 뛰어난 그 각본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 볼트의 그 대사에다 뛰어난 대사에는 이런 게 나오는데 뭐냐면은 그 아까 얘기한 미국 기자가 파이저 왕자를 인터뷰하러 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어, 지금 뭐 터키군은 굉장히 아랍 군인들이 포로로 잡히면 잔인하게 대한다는데 아랍 군대는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파이저 왕자가 우리는 제네바 협약에 따라서 포로들은 아주 인도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기자가 혹시 그는 로렌스 소령의 영향 때문인가요? 그래서 파이저 왕자가 왜 그렇게 생각하죠? 기자가 다시 말하기를 아니 그냥 내가 들은 바로는 로렌스 소령은 이런 그 잔혹행위를 포로에 대한 잔혹행위를 아주 극도로 혐오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여 그랬더니 파이저 왕자가 쓱 얘기합니다. 그건 정확한 말입니다. 로렌스 소령에게 있어서는 그 자비라는 것은 열정이죠. 그런데 나한테 있어서는 자비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좋은 매너일 뿐입니다. 한번 당신이 판단해 보세요. 누구의 동기가 더 믿을 만한지, 더 오래 릴라이어블하게 갈 수 있을지 판단해 보세요.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런 어떤 숭고한 이상과 어떤 열정,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꿈을 이루겠다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현실하고 잘 안 맞아서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 자체도 그것이 어느 순간 식어버리면 그냥 굉장히 그 영화에서처럼 허전하게 그냥 돌아서서 끝나버리는 이런 일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이것은 단순히 뭐 어떤 숭고한 이상이나 목표나 그런 걸 위해서 내가 뭔가를 그럴듯 정말 멋진 그림을 설계해서 이뤄내겠어 하는 영웅주의적 생각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일어나는 조금만 일상적인 나의 개선 노력. 이건 나쁘니까 이렇게 바꿔야겠어. 이건 안 좋으니까 없애야겠어. 이건 우리가 어떻게든 이건 우리의 그 정당한 몫을 찾아야 되겠어. 이렇게 그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냥 어나더 미얼리 어떤 굿 매너든지 미얼리 어떤 셀프 인트레스트 이런 것들의 어떤 사소하고 작지만 그런 행위들이 하나하나 축적이 됐을 때 그게 진짜 변화를 일으킬 수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아라비아 로렌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영화잖아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이제 그런 내가 또 하는 그 영국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이상이나 어떤 큰 영웅에 대해서 뭐 세상을 바꿔주고 그렇게 또 영국이 나서서 영국의 힘으로 뭘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이런 걸 이제 믿지를 않죠. 이 영국 대영 제국이라는 힘은 이 파워는 이미 그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많은 타격을 받았고 또 세계에서 실제로 영향력이 쇠락했고 그걸 통해서 세상이 이제는 세상이란 게 그렇게 뭐 맘대로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 가지 난관이 있고 현실이 있고 그렇게 어려운 거다라는 걸 이제 어떻게 보면 표현하자면 좀 성숙됐다고 할 수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좀 좌절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존재가 됐다는 그런 것에 대한 어, 그런 식의 세계관을 갖게 됐다는 것도 그 영화를 통해서 저는 한번 미로 짐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이랑 다르죠. 아직 미국 영화를 보면 영웅이 있고 영웅이 세상을 바꾸고 영웅이 꼭 승리합니다. 로렌스처럼 좌절해서 집에 가지 않아요. 성공해서 모든 사람의 찬사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퇴장을 하죠. 그러다가 또 문제 생기면 다시 나오지만 속편에서 다시 나오고. 그러니까 아직 미국은 그렇게 쉽게 말해서 영국처럼 쓴맛을 아직 보지는 않은 거예요. 그 나라의 그 어떤 그 집단적인 사이키에서 그 어떤 그런 우리가 하면 바꿀 수 있고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어 하는 그런 생각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나라, 아직 힘이 있는 나라에서 그렇겠죠. 그런 것이 있어서 영국과 미국이 사실 상당히 뿌리가 같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면에서 보면 유사점이 많아요. 그 어떤 강인함, 그리고 또 어떤
무를 숭상하고 어떤 그 필요하다면 전쟁도 불사해서 뭔가를 가치는 걸 지켜야겠다고 하는 어떤 상무 정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데, 그리고 또 새로운 영역을 탐험하고 어떤 초인적인 정말 의지를 갖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 뭐 셰클턴의 남극에서 자초돼서 다시 귀환한 얘기라든지, 월터 스콧이 그 스코트 조지 스콧이죠. 조지 스콧이 그 아문센하고의 경쟁에서 졌지만 그 영웅적인 그 결말을 맞는 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 어떤 이 자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 인내심이 강하고 어떤 목표를 위해서 굉장히 매진하는 그런 아주 강인함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그거를 이어받은 게 이제 미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또 어디서 이제 우리 하수님 아까 스코트 얘기로 나왔지만은 셰클턴 얘기로 나왔지만, 그 남극을 탐해하는 그때는 배 아닙니까? 배를 갖고 탐험을 하는데 그 배 이름이 디스커버리였죠. 그 디스커버리는 바로 미국이 우주에 보낸 스페이스 셔틀 중에 하나의 이름이 디스커버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들 비슷하게 써요. 챌린저, 디스커버리. 그때 이제 영국 시절에는 해양을 탐험해서 미지의 세계를 발견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우주 항공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이런 그 일들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비클들이 여기서는 배고 여기서는 뭐 비행기 또는 우주선인데, 그 이름들이 보면 서로 상통하는 같은 이름들 쓰고 있다. 그래서 그 뿌리가 같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그 연결성이 강하다는 건 뭐 당연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아까 세계를 보는 눈과 시각 이런 것에서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그런 면이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서 참 재미있고, 그렇지만 저는 그 이런 영웅적인 그런 어떤 노력 같은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없어지면은 진정한 의미의 진보가 일어나기 힘들죠. 다만 그것이 이런 점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자기 환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 당연한 얘기 말씀이겠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이념에 경도된 자기가 생각하는 바르다고 생각하는 어떤 이념 또는 어떤 이상에 경도돼서 세상을 그거에 따라서 바꾸려고 설계해서 뭔가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비극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영웅적인 노력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발휘되어야 될 곳은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의 삶을 개선시키는 영역에서 영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즉 이제는 뭐 불치의 병을 고치는 약을 만든다든지, 그런 어떤 새로운 인간에게 굉장히 편의성을 가져다 주는 그런 환경을 보호하고 인간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그러한 어떤 에너지를 만든다든지, 또는 뭐 극단적인 얘기로 얘기하면 우주에 나가서 인간의 영역을 더 개척해서 넓힐 수 있는 그 항공우주 쪽에서 어떤 그 돌파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어떤 정말 아까 그 나왔던 스코트나 셰클턴 이런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런 인내와 그 다음에 매진과 또 영웅적인 어떤 그런 행동들, 영웅적인 어떤 그런 그 노력들, 이런 것들을 해내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영웅들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 다른 쪽의 영웅들은 역사를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 입증이 되고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어서 굉장히 길긴 하지만은 뭐몇 번씩 돌려봐도 전혀 지루하지 않은 저한테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기회가 되시면은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겠지만은 한번 보시면서 그런 제가 말씀드린 면도 한번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